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7일 수요일 아침 9시 31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별일이 없었는데 이제 달러하고 채권이 좀 많이 움직였죠. 달러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고 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 키 맞추기 같은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와중에 달러하고 금리는 좀, 특히 금리가 많이 안 움직였잖아요. 금리는 지금까지 그냥 차분하게 옆으로 기었잖아요. 어젯밤에 좀 내려왔는데 하여튼 둘이 키 맞추기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숨고르기 장세 속 차익 실현 매물 등의 하락이라 돼 있죠.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약간 둘이 키 맞추기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좀 보면은 뭐 별거 없죠. 미국 주식시장은 그냥 별일 없이 약보합 정도 마감을 했고 상승 반 하락 반, 상승 종목수 반, 하락 종목수 반, 요 정도 마감이 됐습니다. 좀 자세한 그림 같은 거를 좀 보면은 이게 S&P고 나스닥인데 둘 다 멈췄죠. 일단 둘 다 어제 조그마한 음봉 나오면서 일단 상승이 멈춰 있는 상태고 여전히 위쪽으로 진행 중이긴 한 겁니다. 일단은 근데 일거래일제 멈춘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유로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유로화 같은 경우 많이 올랐죠. 달러가 어제 많이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근데 봐야 될 거는 이게 넥라인이고 이렇게 하락 추세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계속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하락 중 일단 반등이다라는 거, 무거운 라인이 위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이건 금리가 아니라 채권 가격인데, 채권 가격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일단은 한동안 저항이었던 그런 라인들을 일단 한 일주일째 저항이었던 그런 라인을 일단 돌파한 척 하긴 했습니다. 물론 머리 위에 저항이 많긴 많은데요. 하여튼 어젯밤에 가격적으로 좀 이제 크게 움직인 게 어제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계속 하락 추세이긴 한데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계속 하락 추세이긴 한데요. 아무튼 어젯밤에 양봉을 달고 올라왔다는 게 이제 조금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물론 아직까지 이게 지가 양봉이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게 기간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기간 조정일 수도 있는데, 아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갔다, 채권 가격이 좀 올라왔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저기 달러가 움직였다, 이런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금리가 움직였다, 주식시장은 가만히 있었는데 금리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뭐 어젯밤에 많이 내려왔죠. 어젯밤에 많이 내려왔고 0.3% 정도 하락했는데 이 정도면 급락한 거고요. 아무튼 얘도 뭐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급락하고 있는 거고, 상승 추세 중에 일단 조정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얘는 훌륭한 가격 조정 중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241선 정도 맞고 조정 나와야 될 때서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뭐 금리 같은 경우 어젯밤에 이제 좀 움직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리가 이런 모습이죠. 물론 여전히 박스권이긴 해요. 여전히 이게 그렇다고 얘가 가격 조정이 나온다, 기간 조정이 아니고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려면은 최소한 여기는 이 라인 한 1.63 정도는 붕괴를 시켜줘야 본격적으로 가격 조정이 시작되나 보다 할 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기간 조정이긴 합니다. 그래봐야 아직까지 지가 그래봐야 기간 조정이긴 한데요. 어젯밤에 특징적인 건 일단 좀 내려왔다라는 거, 그죠? 요게 일단 특징적인 점이긴 합니다. 하여튼 금리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어떤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고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아직까지 기간 조정 중이긴 한데, 그 기간 조정 중에서도 어젯밤에 좀 금리가 조금 좀 의미 있게 좀 떨어지긴 떨어졌다라는 거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던 달러하고 금리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 가격적인 부담이 이제 좀 생기니까 얘네가 좀 조정이 필요한 자리였고, 계속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조정 중인 거고, 그리고 이 한동안 조정받던 주식시장은 지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게 이제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아직 뭐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건 없습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크 밟는데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젯밤에 주식시장을 일단 멈춘 거고, 그게 이제 멈춘 게, 어젯밤에 멈춘 게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도 멈추고 내일도 멈추고 이래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네가 이제 지금 조정받던 이 달러라든가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려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어딘가에서 2, 3거래일 동안 이 빠지던 게 멈추고 지지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겠죠. 뻔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할 말이 좀 생긴 것 같은데, 변동성 지수입니다. 빅스, S&P 빅스죠. 미국 S&P 빅스인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1년간 정도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20 정도를 기준으로 움직였죠. 이 자리는 이제 전염병 나가지고 시장 변동성 터질 때 그때 갭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갭은 일단 다 메꾼 모습이고요. 이 갭은 얼추 다 메꿔졌습니다. 여기 갭은 이제 없어졌고, 아무튼간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요, 한 20이라는 라인을 지금 21.4에다 이게 선을 그어 놓은 건데, 대충 껐는데 21.4가 나왔습니다. 21.4 뭐 대충 한 20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을 만나면 지금까지는 한 달 동안 짜불짜불 하다가 올라오고, 한 달 동안 짜불짜불, 한 달이 아니죠, 제법 오랫동안 했죠. 그러다가 올라오고, 짜불짜불 하다가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좀 다르더라.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1.4라는 요 라인 아래서 짜글짜글 하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타이밍에 지금 아래쪽으로 한번 더 쿵 내려앉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좀 이제 변칙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일단 보세요. 지금 여기 중요하게 여기 거의 2주 3주 가까이 여기서 모았잖아요. 모았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라는 건데, 이걸 지금 아래쪽으로 깼습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깼어요. 위쪽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아래로 내려왔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에서 강력하게 무거운 게 뭔가, 하여튼 여기서 힘을 모았잖아요. 거의 뭐 2주 3주 힘을 모았으면은 여기서 아래쪽으로 확 갔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쭈루시 계속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요. 왜냐? 이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이 쌓여 있으니까, 에너지가 축적돼 있으니까 아래로 쭉 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일단 레벨이 다운되긴 했어요. 레벨이 다운되긴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일단 여기서 멈춰 있죠. 여기서 일단 멈춰 있어요. 한 2, 3거래일째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것도 생각을 해놔야 되겠죠. 여기서 이게 사실은 위로 가고 싶었는데 언더슈팅 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언더슈팅 주고 나서 이렇게 더 많이 튀어오르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한 달 동안 모았잖아요. 모은 자리에서 곧바로 올라가면 탄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게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이게 한번 에너지가 압축됐다라고 한다면 반대급부로 튀어나오는 게 더 강할 수도 있겠죠.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빅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변동성이 여기서 한 2, 3거래일 정도 현재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제 스프링 눌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압력으로 작용할, 이렇게 해서 압력을 받아서 지금 튀어오르는 걸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기 전에 3거래일 멈춰 있는 걸로 봐야 될지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만 잘 봐야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다시 빅스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좀 놓고 잘 봐야 되겠어요. 빅스가 튀어오른다는 얘기는 뭐 물론 시장이 뭐 물론 폭등을 하면서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저렇게 빅스가 2, 3거래일 정도 이렇게, 그죠? 빅스가 지금까지 2, 3거래일 정도 지키고 나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건 보통 이제 하락에서나 나오는 거지, 이게 상승해서 이렇게 되지는 잘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지금까지 빅스의 움직임들을 보면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때는 주로 약간 빅스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비리비리 은근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떤 그 지수가 상승하면서 변동성 터질 때 모습들이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렇게 확 빅스가 죽다가 2, 3거래일 정도, 여기서 2, 3거래일 정도 계기다 올라가는 건 보통 이제 하락에서 변동성이 폭발하는 특징이긴 하거든요. 뭐가 나올지 하여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 미국장 보시면은 이게 지수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올라가던 그런 패턴들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계기다 올라가는 거.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자리들 옛날 시장 정상적이었을 때 자리들을 보면은 이 시장이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폭발할 때는 짧게 모으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한 번씩 좀 보이긴 했습니다. 뭐 이런 자리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 보이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3거래일째 어딘가에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지금 18.1인데 오늘 종가가 하여튼 뭐 17, 18 정도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서 이거는 오늘 밤 정도에 잘 봐야 될 것 같다. 오늘 밤에 변동성이 예상외로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점. 갈 거면 아마 오늘 밤쯤에 갈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서 뭐 좀 더 계기다가 아마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갈 거면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뭐 해봐야 하여튼 이번 주 안에 움직이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위쪽으로 이 상태로 하고 튀어오를 거면은 이번 주 안에 아마 움직이긴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그 UVXY 그림 봐도 그래요. UVXY 그림 봐도 이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약간 변동성 죽이다가 변동성 확대가 되면서 지금 급락했잖아요. UVXY 급락하다가 지금 보시면 이거래일째 꾸역꾸역 이 변동성을 죽여놨습니다. 여기 변동성 확대되는 구간, 변동성 죽여서 멈춰있는 구간이죠. 이거래일째 그리고 양봉 올라왔어요. 한 5.15 정도 라인을 지지하는지 여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15 라인 지지하고 여기서 또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급격하게 살아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추격하실 분들은 뭐 예를 들면은 글쎄 5.3 정도 돌파한 차가면 뭐 추격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5.15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고, 추격하실 분은 5.3 정도 돌파하면은 뭐 추격할 수는 있겠다라는 이야기 정도 일단 드려보는데, 이건 이제 예전처럼 빅스가 무조건 그렇게 그 한 달 동안 모으다가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좀 깨졌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5.3 돌파한 차가거나 아니면 뭐 5.15가 지지되거나 뭐 요런 기준들을 좀 보면 될 것 같다. 요런 이야기 정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장을 좀 살펴봤고요. 미국장 살펴보고 나서 이제 한국장을 좀 잠깐 보면은 원화 환율 잠깐 좀 보고 넘어가자면요. 어젯밤 이제 달러가 내려오고 안전자산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가만히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채권하고 달러가 많이 움직인 건데, 보시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 어젯밤 많이 내려왔어요. 정상적인 겁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 달러가 내려오고 뭐 금리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얘가 내려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어제 그래서 좀 많이 내려왔어요.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일단 계속 진행 중인 건데, 지지선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일단 큰 의미는 없긴 한데, 예를 들면은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 1117원, 어젯밤에도 보시면은 이 환율이 1117원 정도 찍고 나서 일단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뭐 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일단 1117원 부근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아래 꼬리가 달리긴 달렸습니다. 1117원이란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 이런 자리에 지금 걸치고 있는 거예요. 상승 추세 중이라 가지고 일단 밑에 쪽에 일단 각종 지지력들은 많은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1117원 부근에서 어떤 지지력이 나오나 뭐 이런 것들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는 그죠? 달러 강세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던 것들이 조정받고 있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원달러 환율도 내려오는 게 일단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이게 진행 중인데,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언제 브레이크를 밟을 거냐, 이런 점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원달러 환율 어젯밤에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한국장 넘어왔습니다. 오늘 한국은 이벤트가 아침에 있었죠. 아침에 뭐 일단 미국장은 주식시장이 조용하게 마감됐으니까 그냥 뭐 그럭저럭 미국장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거는 사실 뭐 환율 정도, 뭐 이 정도 영향밖에 없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은 그거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나왔고, 만기일이 내일이라는 거,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점일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삼성전자 실적이 한 9조 원인가 나왔대요. 삼성전자가 어디 있지? 삼성전자에 보시면은 실적이 뭐 1분기에 9조 3천억 나왔답니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죠. 실적 잘 나와요. 웬만한 지금 뭐 전성기 때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그 시장에 새로 나온 뉴스냐, 우리 실적 삼성전자 9조 원 나올 건 몰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미 비트코인 오르는 걸 보시고 뭐 반도체가 뭐 부족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계속 들었고, 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시장은 다 그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긴 하고요. 삼성전자 실적 안 좋게 나올 걸 좋게 나올 걸 몰랐던 사람은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올랐던 거에 이미 실적 1분기 9조 원 나올 게 다 이미 반영돼 있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은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별로 좋은 모습은 일단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뭐 마감이 돼봐야 알지만 어디까지 내려오냐, 뭐 어떻게 마감되느냐가 중요하지만, 일단은 하여튼 지금 보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만약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상승이 한 2거래 3거래 이제 멈춘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여튼 일단 이슈가 나오고 나서 지금 시장은 일단 삼성전자는 별로 안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삼성전자가 여기 강하게 오르지 못하면 선물도 강하게 오르지 못하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튼 볼린저 밴드 위쪽에서 3거래일째 이렇게 지금 볼린저 밴드 계속 이 찍고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한 에너지가 수반되는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적 발표라는 게 나오고 나서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으니까 좀 자세히 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고. 아무튼 한국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나왔던 음봉을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테스트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고점, 어제 저점, 어제 봉 내에서, 하여튼 어제 가격 내에서 열심히 테스트를 하긴 할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422에서 427까지 한 5포인트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공간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어제 몸통 부분 테스트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딘가를 못 넘는다, 뭐 멈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상승 마감해버리면 멈춘 게 아니죠. 계속 이거는 관성에 의해서 밀려 나가는 거고, 하여튼 그런 점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여기 어제 나왔던 봉들에 대한 지지력, 저항 테스트를 하면서 이 자리 매물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테스트해서 하락 마감 정도 해주면은 이제 이게 저항이 될 수 있는 건데, 상승 마감 한다면 계속 밀려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아무튼 오늘 뭐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잘 봐야 될 부분이고, 코스닥 시장은 어제 일단은 어제 제약업종이 중요한 자리를 깼는데, 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를 또 테스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올라오고 있죠. 오늘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연밀히 따지면은 저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트렌드 안에 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 또 더 지켜는 봐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일단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이렇게 어제 음봉을 또 지금 보시면 시가 넘어갔죠. 어제 시가 넘어갔잖아요. 현재 상황으로서 이렇게 마감된다면 어제 음봉 장악하는 거니까 또 위쪽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하락 추세를, 이 단기 하락 추세 만들어진 걸 극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 음봉이, 오늘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강하게 나와버리면은 어제 음봉이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넥라인 부분에 터치하면서 이렇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하여튼 61선 부근에서 계속 지금 오랫동안 이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5월 달에 하여튼 공매도가 시작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겠고, 그걸 이제 계속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생각해야 될 이벤트는 그거죠. 공매도가 5월 달에 시작된다라는 거고, 공매도하고 코스닥하고 뭔 상관이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코스닥 150에 있는 이 150개 종목, 제약업종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기 대부분 다 포함되니까,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가 시행되면은 중소형주는 안 빠질 수도 있지만 이 대형주들은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런 공매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시장을 상승시킨 이유가 뭔가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테스트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날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마감하는 거 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게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패턴 나오면은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죽습니다. 물론 얘는 외과 옵션이니까 당연히 죽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게 강력한 저항이 나오는 패턴이다. 이런 패턴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풋옵션은 안 살아날걸요, 그죠? 풋옵션이 이렇게 살아나겠습니까? 당연히 당월물도 부담스럽고 차월물도 죽고 있고, 아직까지 풋옵션이 살아난다는 그런 건 안 보여요. 풋옵션들은 지금까지 다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세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